서울의 한 주민센터 강당. 탁구산매경에 빠진 어르신들 사이로 이창기 씨가 있다. 이창기 씨의 올해 나이는 80.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편이지만 딱 하나, 배뇨 장애가 문제다. 촬영하는 중간에도 계속해 화장실을 찾는 이창기 씨. 한 10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무슨 어디를 간다든지 긴장한다든지 그러면 10번도 더 넘고. 배뇨 장애가 생긴 지 10년이 훌쩍 넘은 이창기 씨.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창기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앉았다가 이제 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소변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점점 나빠졌겠지만 한 60대 중반? 20대 중반쯤, 한 10년 됐네요. 10년 좀 넘었어요. 횟수를 보니까는 12번 넘게 보셨네요. 어떤 날은. 15번, 어떤 날은 더 많이 부는 날도 있고. 과연 그의 상태는 어떨까? 소변 검사에서 염증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이제 혈뇨가 관찰이 되었고요. 요속 검사를 했을 때 소변 줄기가 좀 약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전립선의 크기가 한 36g으로 중간 정도로 이제 커져 있었고요. 혈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을 시행을 하였고요. 내시경을 시행을 하면서 전립선을 관찰한 결과 소변 나오는 길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소견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만한 크기의 생식기관이다. 정액의 성분을 만들고 생성된 정액의 약 30%를 저장하고 있는 전립선은 약 20g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커지게 되면 소변이 빠져나가는 길인 요도를 눌러 배뇨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말한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 증상도 여러 가지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다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 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일종의 노화의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의 크기를 관장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미만은 8%에 그치는 반면 60대 이상의 환자들이 전체 비중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립선 크기가 커질 경우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 사이즈가 크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요도가 눌렸느냐 안 눌렸느냐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 장애는 일단 약물 치료가 우선이다. 소변에 나오는 길을 좀 더 원활하게 넓게 해주는 그런 약제가 있는데 알파차단제라고 하죠. 이 약제는 복용하고 나서 대개 일주일 내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립선의 그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약제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약제는 3에서 6개월 정도를 복용해야지만이 대개 이제 사이즈의 감소를 우리가 꾀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이상 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약제를 끊게 되면 다시 크기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던 김철 씨. 마침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 가장 대중적인 홀랩 레이저 수술. 이 수술은 레이저 빔을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깎아낸 전립선 조직은 곧바로 요도로 빼낼 수 없기에 일단 방광으로 밀어 넣어 조직 분쇄기로 잘게 부순 뒤에 한 번에 뽑아내는 것이다. 출혈의 어떤 위험성도 굉장히 낮고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소변줄을 제거한 상태에서 퇴원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의 어떤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발기부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낮은 것이 장점이지만 정액이 분출되는 어떤 그 사정관의 기능은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한 80~90%에서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전립선 결찰술이 있다. 홀랩 수술이 비대해진 전립선을 레이저로 깎아내는 수술이라면, 전립선 결찰술은 비대해진 전립선을 결찰살을 이용해 양쪽으로 묶어줌으로써 좁아져 있는 요도를 넓혀주는 시술이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시술 자체가 좀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고 출혈이 적으면서 그리고 사정 기능을 좀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크기거나 또는 그 방광 경부 쪽에 이렇게 돌출된 모양을 갖고 있을 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전립선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혈관을 막는 방법이다. 동맥 색전술은 요도를 통해 카테터를 넣은 후 그 안으로 색전 물질을 집어넣어 혈관을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법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주로 쓰이는 시술법이다. 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전립선의 크기가 대개 한 30%에서 40%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그 비침습적이고 시술 자체는 복잡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단순히 크기만 이렇게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기간이 적어도 이제 몇 개월이 수개월이 걸리는데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수술법, 아쿠아블레이션 로봇 수술도 등장했다.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깎아내는 아쿠아블레이션은 로봇 수술의 일종으로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 수술 시간이 짧고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아쿠아블레이션의 장점은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원하는 부분만큼만 절제를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던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무엇보다도 이게가 로봇을 이용하는 거니까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기계를 이제 세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요실금은 말 그대로 소변이 새는 증상인데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요도가 긴 남성에 비해 요도 길이가 짧고 출산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배뇨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요실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요실금은 아니라는 건데요. 요실금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치료도 달라져야 합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배뇨 장애는 2, 3년 전부터 더 심해져 요실금 증상까지 생겼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이면
증상이 특히 심하다. 이 요실금이 남 보기에는 뭐 대수롭지 않은 병 같지만 이 막상 당한 사람은 참 죽지 못해서 사는 병이에요. 너무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이제 나도 모르게 새어버리는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고요. 화장실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소변이 새어버리는 그런 절박성 요실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이제 요도 관략근이라든지 요도 주변의 어떤 그런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그와 무관하게 방광 자체의 문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인 감별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요실금 환자 비율은 무려 70%. 또한 50대 이상 남성 요실금 환자도 최근 4년 사이 무려 27%나 증가했다. 김영인 씨의 요실금은 안녕하세요, 어떤 어머니.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까? 일단 어머니 소변에 염증은 없었습니다. 염증은 없었고 소변도 굉장히 지금 잘 보고 계세요. 잔뇨도 지금 없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소변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지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으시거든요.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신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방광 자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 증가에 따라서 이런 신경 변화들, 그러니까 방광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약해지고 또한 방광 내의 근육들이 또 신경들이 변성이 오면서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역시 약물 치료가 우선이다. 하지만 약물로 효과가 없을 경우 방광 보톡스 시술을 받게 된다. 방광의 최대 용량은 대략 400에서 500cc다. 일반적으로 방광의 소변이 3분의 2 정도 차게 되면 방광 근육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소변이 찼다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는 방광을 수축시키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여 소변을 배출시키게 된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 근육의 지나친 감각 이상으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소변을 배출하려고 하는 질환이다. 과민성 방광의 시술법으로는 방광 보톡스가 이용되는데 방광에 보톡스를 주입하여 방광 수축을 명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함으로써 과민하게 반응하는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시술법이다. 올해 나이 67, 손귀선 씨도 요실금을 앓고 있다. 50대 초반 완경 이후 처음 요실금 증상이 찾아왔다는 손귀선 씨. 2년 전부터 증상이 부쩍 심해졌다. 손귀선 씨의 경우 배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할 때면 여지없이 신호가 온다. 집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 그나마 안심이다. 삶의 질이 너무 나쁘죠. 이게 뭐 산다고는 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거 불편한 건 말할 수가 없죠. 남들은 모르는 고통이잖아요, 이게. 주말이면 두 아들과 데이트를 즐긴다는 40대 후반의 정유진 씨. (20대) 후반에 두 아들을 출산한 정유진 씨도 요실금을 앓고 있다. 이른 나이부터 시작된 요실금은 자신감마저 빼앗아 갔다.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게 되게 좀 불편했고 좀 우울했어요. 근데 병원 가기에는 좀 검사 과정 이런 것도 좀 수치스럽다고도 하고 검색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직접 갈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과연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복압성 요실금으로 판단됐다. 여성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요도의 길이가 한 4 내지 5cm 정도로 되어 있고 요도를 지탱하고 있는 아랫부위는 질전벽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골반 근육이 튼튼하고 그다음에 요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근막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소변이 새지는 않았지만 대개 이제 출산력이 많거나 나이가 들고 체중이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이제 지탱하고 있는 어떤 근막이라든지 근육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복압이 올라갈 때 지탱하지 못하고 요도가 좀 처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요도 관략근이 기능을 못하고 소변이 새는 그런 복압성 요실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에 압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가 아닌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복압성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 대표적인 중부 요도 슬링 수술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테이프를 질을 통해 넣어서 처진 요도를 받쳐주는 것인데 수술 즉시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술 직후에는 우리가 이제 거치해 놓은 어떤 슬링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너무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힘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행동들, 쪼그려 앉아서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최소한 1, 2주 정도는 삼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고 나서 한 보름부터 한 달 후부터는 모든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세요. 배뇨장애가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해서 결코 우습게 볼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뇨장애를 앓고 있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괴로운 병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뇨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비뇨의학과 전문가들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배뇨장애 상당 부분이 개선되거나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못할 고통 배뇨장애 예방을 위한 특급 처방을 공개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멤버들 구성이 심상치 않다. 올해 나이 89의 김호득 할아버지, 올해 나이 84세 김종민 할아버지, 화려한 드리블을 뽐내는 김진옥 할아버지도 84이다. 막내는 지금 77, 제일 많으신 분이 89세가 제일 많습니다. 80세 전후의 노인들로만 구성된 장수 축구단.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1월을 제외하면 거의 매주 열리는 경기. 멤버들 대부분이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 가까이 축구를 해오다 보니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뿐한 몸놀림을 자랑한다.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립선 비대증. 장수 축구단 멤버들은 하나같이 먼 나라 얘기라고 말한다. 볼일 잘 보세요, 시원하게. 아유, 다 잘 봅니다. 대변, 소변 아주 잘 봅니다. 아픈 데도 없습니다. 저는 전립선이라는 자체도 몰라요. 그럼 전립선 안 걸리는 이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나 추운 사시절 운동을 하니까네.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축구 같은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야 되고 그리고 체력 소모가 심하고 몸에 이 유산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조직의 산소 공급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되게 하는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립선 비대증에서 잘 생기게 하는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술, 담배 그리고 복부 비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규칙적인 운동은 조직의 혈액 순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흥겨운 음악에 맞춰 벨리 댄스가 한창인 한 학원.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 중심의 동작들로 이루어진 벨리 댄스. 수강생들 사이로 장년층 여성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들이 벨리 댄스를 시작한 건 완경 이후에 생겨난 배뇨 장애 때문이다. 평생 신우염 좀 자주 앓았고 몸이 피곤하면 방광염도 좀 있었고 친구들하고 좀 만나면 저는 좀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근데 벨리하고 나서 화장실도 조금 덜 가는 것 같고. 대한민국 1호 여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하나 교수는 배뇨장애 예방에는 운동이 필수라고 말한다. 이 방광이라는 장기는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우리 골반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근육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골반의 근육이 너무 긴장이 되거나 반대로 너무 느슨해지거나 그리고 우리의 몸의 척추가 코어가 삐뚤어지거나 하면은 방광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몸의 중심축이 되는 코어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삐뚤어진 골반을 바로잡아주고 하면서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방광 튼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광 튼튼 운동은 각 동작당 15번씩 3회 반복을 기본으로 한다.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옆으로 벌리는 동작은 어깨와 척추를 바르게 펴주는 효과가 있다. 무릎을 들어 올려 팔과 닿게 하는 동작은 외복사근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스쿼트 자세 후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은 고관절에서 허벅지 뒤쪽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쪽 팔과 반대편 다리를 동시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은 골반의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며 숨 쉬는 동작은 골반과 괄약근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골반을 든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 역시 골반 강화에 효과가 있다. 운동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 습관만 조금 고쳐도 그 배뇨 장애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과다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이라 그러면 맹물뿐만이 아니고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과일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과다하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소변량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빈뇨가 이제 유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커피가 되겠습니다. 커피는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이뇨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홍차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차도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탄산수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복압성 요실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술이나 담배는 그 대사물질들이 자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순환을 더 저해하고 조직이 더 나빠지게 하는데 굉장히 더 심해지는, 더 빨라지는 요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방광을 건강하게, 배뇨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바로 배뇨다. 부끄럽다고 병을 숨기는 사이 방광 건강은 물론 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배뇨장애. 배뇨장애에 대한 가벼운 인식은 남겨진 시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가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50대, 60대 이 증상이 생겼을 때 이거를 빨리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50년을 너무나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은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100세 시대. 일상 속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다. 나의 배뇨 습관을 살펴 초기의 배뇨 장애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인생 2막에 갑자기 찾아온 황혼의 불청객과 결별하는 길이다.